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민 경제TV입니다. 자, 또 7월 3일 수요일 증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증시의 일기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이버 카페 사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화요일 날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큰 음봉이 떨어졌는데요. 왜 코스닥 시장이 2%나 하락했을까? 오늘의 주제는 이게 되겠습니다. 코스피도 하락했죠. 코스피도 하락했습니다. 근데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지금 번지수가 너무 다르죠. 코스닥은 2800선 근방에 최고치 근방에서 오늘도 0.8% 정도 하락했는데 우리 코스닥은 왜 이 모양일까? 그게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사실 오늘 아침에 하다가 쭉 지수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야? 다들 이랬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아침에 이미 건널 수 없는 갈 걷는 다음에 계속 헤매다가 힘도 한번 못 써보고 마감을 했습니다. 2% 하락을 했는데요. 왜 이랬을까? 다들 두고두고 얘기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금융소득세, 금투세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 내년부터 하는데 지금의 그대 야당 민주당에서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한다. 이게 확고하다. 자, 이런 얘기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권도 보면 맨날 싸우죠. 맨날 특검하고 국정적 사사건건 싸울 일. 그래서 탄핵할 일만 찾고 도대체 경제에 관해서 주시장의 긍정이 하나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다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미국 시장에 국채금리가 이렇게 금리 발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그 트럼프 바이든과의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거의 기울었다 이 분위기 되니까 트럼프는 감세 아니냐, 그 다음에 관세 인상 아니냐, 다들 인플레 요인이다, 그 다음에 법인세 내리고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재정적자가 커진다. 재정적자가 커지면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금리를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저명 경제학자들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인플레가 심화될 거다. 인플레가 심화되면 인플레를 잡는 길은 고금리를 유지하는 방법뿐이에요. 이런 얘기도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발작을 해.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이게 꼭 코스닥만 해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코스피도 해당하는 일이지. 그러면 왜 코스닥만 유독 이렇게 하락했을까? 결국은 저는 수급으로 봅니다. 자, 화요일날 제가 데일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화요일 데일리에서 두신이 코스닥을 산다. 반가웠습니다. 두신이 웬일입니까? 6월 26일부터 두신이 지금 코스닥을 다 연속 사주면서 두신이 달라졌어요. 이 분위기라서. 자, 그래서 결론, 화요일 데일리에서 결론이 뭡니까? 두신이 화요일에 이너스페이스가 상장되면 또 쏠림 현상에 대해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투신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해소시킬 수 있느냐? 투신들이 특시상계 반도체 소부장과 바이오 제약인데 이게 과연 시장의 활기를 찾게 해줄 수 있느냐? 이걸 보자 했는데 웬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투신이요 632억이나 팔았어요. 그동안에 나흘 연속 순매수해와서 웬일이냐 싶었더니 그냥 순매돼버렸어요. 사모펀드도 팔고. 그래서 투신과 사모펀드가 이렇게 파는데 어떻게 시장이 견디겠어요? 여기다 외국인까지 한 1,000억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동안에는 보면요. 이렇게 외국인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일방적으로 판 날은 없었어요. 외국인이 사두든지 투신이 사두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7월 2일은 다 팔았어요. 그럼 이걸 사줄 수 있는 사람 곳은 개인뿐인데 개인이 무슨
이런 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코스닥의 수급의 문제였다. 투신이 600억대 팔았는데요. 투신이 그 중에 이너스페이스 상장에 따라서 52억 팔은 걸 빼더라도 한 580억은 팔았겠네요. 뭘 팔았는지 봤더니 웬걸? 네, 반도체 소부장 산다고 했더니 집중 팔았어요. 바이오 제약 좀 최근에 올랐다 했더니 팔았어요. 결국 이 종목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화요일 날 투신이 월요일 날 그랬듯이 소부장과 바이오 제약을 사주면서 시장에 활기를 있게 해서 이너스페이스 상장에 따른 쏠림 현상을 해소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웬걸 오히려 더 부채질합니다. 투신은 왜 이럴까요? 근데 보통 이렇게 보면 갑자기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러면 뭔가 대규모 환매가 들어오든지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환매가 들어오면 바로 주식 팔아 돈 내줘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참 우리 투신의 펀드 매니저분들 정말 큰 반성을 해야 됩니다. 늘 제가 강조드리지만 우리나라 금융계는 어른이 없어요. 미국의 워렌 버핏이나 이런 어른이 없다 보니까 전부 지금은 꼬맹이들이 모여서 좀 표현이 저급합니다만 요즘 젊은 펀드 매니저는 또 단타 중심이라 그러네요. 자, 그래서 요 판조식들 이렇게 좀 팔아지겨 버리니까 뭐 시장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투신이 그냥 현 행태라면 정말 크게 반성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매매하라고 우리가 펀드에 돈 모아준 건 아니잖아요. 뭐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 판매라든지. 그래서 결국은 이게 투신의 순매도, 외국인의 순매도, 사모펀드의 순매도가 다 겹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수급의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왜 이렇게 번지수가 다릅니까? 뭐 뻔하죠. 시총 1위의 종목에 해당하는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뭐 이런 분위기, 시총 1, 2 종목이 이런 상황이니까 코스피는 당연히 지수는 올라가죠.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도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속골비어 있던 거죠. 겉보기에는 지수는 좋으나 하락 종목이 많은 상황이고 코스닥은 지금 보셨다시피 에코프로 BM 시총 1위 에코프로 BM이 저렇게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네. 반대로 시총 1위 종목이 뭐 연일 신저점을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약세를 보인다. 코스닥 지수는 비교적 솔직하게 시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양시장이 이런 차이도 있다. 그런데 심리적인 측면도 있었어요. 지금 테슬라가 6.1% 올랐었잖아요. 월요일날. 그 다음에 개장 전에 LG에너지솔루션이 르노에다가 33조대 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해서 사실 개장 전에 2차 전지들이 좀 확 움직이면서 시장에 좀 기폭제가 되나 했는데 막상 개장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시장이 싸늘해 2차 전지 쪽이. 그러니까 이런 장면도 있죠. 이렇게 호재가 있어도 안 올라? 이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요인들은 결국 모든 것이 복합됐다. 그래서 어쨌거나 2차 전지가 약하면 시총 1위, 3위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잖아요. 코스닥 시장이 더 하락하는 이런 요인도 됐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수급이었다. 그러면 이제 수요일 장세도 답이 나옵니다. 수요일 장세도 이제 기댈 곳이 어디 있을까? 사실 없습니다.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할 것은 지금 그동안 보면 6월 13일부터 시작, 사실 지금 14거래일째 골뱅이 들고 있는데요. 14거래일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상승 종목 수가 많은 날 3일에 불과합니다. 코스피는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코스피도 4일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상승하는 날 상승 종목 수가 많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800여 개입니다. 상승 종목 수가 1000개 넘는 날이 없었어요. 겨우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일은
7월 3일에는 하스가 코스닥시에서 상장합니다. 근데 요거는 비교적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래서 공모가 기준 시총이 한 1600억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뭔가 역시 그래서 수급만 좀 받쳐준다면 투신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수요일날 순매수해 준다면 시장은 해볼 만한데, 투신이 수요일도 큰 폭 순매도 하면 힘들겠다. 그러면 하 대표님, 수급은 이런데, 자, 기댈 것 다시 한번 질문해. 기댈 것은 어딜까? 하지만 우리가 기댈 것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늘 강조드렸듯이 K컬처 6월에 수출이 말해주잖아요. 식품, 그 다음에 화장품 등등, 그 다음에 AI, 뭐 대표적인 게 변압기죠. 변압기는 네, 화요일도 올랐어요. 이번에 5월, 6월 변압기 수출이 상당히 내용이 좋았죠. 다음 방산은 일부 증권사에서 뭐 LIG 넥스원에 대해서는 고평가 리포트가 나와서 하락하기도 했지만, 그건 제가 볼 때는 단견입니다. 큰 장기적 흐름을 못 보고 전 세계가 지금 재무장으로 가는데 무기를 공급할 곳이 한국밖에 없어요. 납기를 지킬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이런 확실한 중장기 실적 호전에 들어간 이것이 저는 기댈 곳이라고 봅니다. 시장이 다시 기력을 찾으면요, 다시 이들 종목이 시장을 선도할 거다. 식품, 화장품, 변압기, 방산 이런 것들에서 이게 저는 기댈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님들도 어쨌든 이 업종들을 언저리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초과 수익이 나도 초과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더라도 남보다 적게 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숨고르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들 종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삼양식품을 그동안 올라가는 거를 구경만 했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삼양 이번 조정기에 삼양식품을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올 수 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화장품 올라갈 때 저는 재미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신 분들은요, 이번 조정기의 종목들을 잘 잡으면 다시 한번 야무진 걸 먹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거를 잊지 마시고, 또 하나는 지금 테슬라가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테슬라가 지금 8% 오르고 있네요.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에. 자, 어제 6.1% 올랐는데 더 오릅니다. 8%. 자,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끝난다면 시장에 다시 한번, 어제 6.1% 오를 때 2차전지는 반응 안 했는데, 이렇게 8% 이상 올라도 너 반응 안 할 거니? 이런 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테슬라가 이렇게 마감을 한다면 수요일에 우리 증시에서 2차 전지들이 다시 한번 기지개를 한번 켜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수요일은 투신의 동향도 중요하고 2차 전지 전반의 흐름도 한번 또 중요할 것 같다. 자, 그 속에서 좀 여러분께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보내드리고 있죠. 자, 하태민하고 한 칸 띄우셔야 됩니다. 하태민 경제TV 한 600명 정도 되신데요.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오늘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났죠. 자, 어떤 이런 필요한 정보들을 쭉 제가 계속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는데, 제가 여기를 안 담았나요? 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어떤 기사가 오늘 또 재밌는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여기 있군요. 자, 여기 휴먼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내용을 심도 있게 제대로 한 기사가 오늘 나면서 휴먼 테크놀로지가 좀 장만 오늘 좋았었으면 좀 크게 상승할 수 있었는데, 오늘 화요일 장이 워낙 안 좋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을 잘 담았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좀 심도 있는 해설 영상은 제가 별도로 만들 생각인데, 어쨌거나 순수 국내 기술이고 세계 최초로 주파수 변조라는 게 지금은 도플러 효과 아닙니까? 지금 레이더는 띠띠띠띠 이렇게 가는 거죠. 하다가 여기 띠띠띠 하다가 그 다음에 사라지면 레이더에 사라졌습니다.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FMCW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끊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만약에 한 10개 군집 드론이 온다. 그러면 이쪽으로 싸가지고 요거 1번, 띠리리리 2번 이런 식으로 딱딱 구분해서 계속 추적합니다. 얘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근데 기존의 레이더들은 이렇게 안 되죠. 띠띠띠 하다가 사라졌다가 또 발굴 드러나면 이게 1번 드론이었나? 2번 드론이 잘 모릅니다. 차이가 많죠. 이스라엘 알사는 이스라엘 라다사입니다. 라다사는 5km 정도밖에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AI 기술도 중요합니다. 세대와 드론을 구별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별도의 영상을 만들 건데, 그래서 지금 드론이,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는 바이락타르가 저런 것도 가능하구나 했다가 지금은 뭐죠? 네, 드론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 전쟁뿐만이니까 민간도 요즘 마약 운반 이런 것도 드론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드론이 하려면 레이더가 있어야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드론과 관련한 레이더의 시장에 관심이 좀 등장하구나 했던 것이 화요일에 좀 특이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러분께 별도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요일 날은 지금 테슬라가 이런 정도의 급등으로 마감한다면 8%대 상승하는데요. 수요일은 2차 전지, 그 다음에 투신, 동양 이 두 개가 시장을 결정할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수요일날 차분히 한번 지켜보시면요. 수요일만 지나면 수급이 좀 괜찮습니다. 지금 더 이상의 신규 상장도 없고 좀 조용하고 금요일에는 삼성전자, LG전자 실적이 발표되는데 그건 다들 긍정적일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수요일만 잘 넘기면 주 후반에는 뭔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수요일을 제가 잘 또 관찰한 후에 목요일에도 우리 정시의 일기장 계속 써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항상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 또 한 가지 텔레그램 방 태민 띄우고 경제TV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